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인생 이야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헤르만 헤세의 인생 이야기. 영혼의 방랑자. 칼부의 좁은 골목을 걸어다니는 소년이 있었다. 이름은 헤르만. 다른 아이들처럼 쾌활하게 뛰어놀기보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발끝에 놓인 돌멩이들을 세거나 숲속으로 이어지는 길을 묵묵히 응시하곤 했다. 그의 집은 경건한 기독교 신앙의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성경과 신학 서적들이 쌓여 있었다. 부모님은 그가 신의 길을 따르는 훌륭한 신학자가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소년의 가슴 속에서는 신의 목소리보다 더 거칠고 더 자유로운 무언가가 울부짖고 있었다. 그것은 낯선 풍경을 향한 동경이었고 세상의 모든 금기를 깨부수고 싶어 하는 충동이었다. 헤르만은 자신의 영혼이 두 개의 극단적인 세계에 동시에 속해 있음을 느꼈다. 하나는 부모님이 대표하는 질서와 신성한 빛의 세계였고, 다른 하나는 그가 알 수 없는 감각과 본능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였다. 학교는 그에게 고통스러운 감옥이었다. 그는 정해진 규칙과 틀에 갇히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그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속삭였다. 너의 길은 여기에 없다. 너의 길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결국 그는 모두의 기대를 배신하고 학교를 떠났다. 그의 영혼은 이제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시계 제조 공장의 수습공이 되었다가 서점의 점원이 되기도 했다. 세상의 규칙을 배우려 노력했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거리를 두었다. 그는 자신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마치 유리벽 안에 갇힌 존재처럼 느꼈다. 그에게 위안을 준 것은 오직 책과 자연뿐이었다. 그는 숲속을 걷고 강가에 앉아 물의 흐름을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미지의 대륙을 탐험했다. 그는 잉크 냄새가 나는 종이 위에서 마침내 자신의 진짜 언어를 발견했다. 서점에 앉아 몰래 시를 쓰고 밤늦도록 소설의 문장들을 다듬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그의 영혼은 비로소 집으로 돌아온 것만 같았다. 젊은 헤르만은 마침내 문학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페터 카멘친트의 성공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고, 그는 세속적인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방랑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성공이라는 가면 아래에서 더욱 깊은 고독을 느꼈다. 그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조차 그의 영혼을 온전히 가두지는 못했다. 그는 여전히 고독한 여행자였고 자신의 영혼을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을 찾아 헤매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1914년 유럽 대륙의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헤르만은 이성 없는 광기와 파괴의 소용돌이를 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평화를 외치는 글을 썼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비난과 오해를 받았다. 한때 그를 칭송했던 사람들은 그를 조국을 배신한 자라고 손가락질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고 그의 막내 아들은 병에 걸렸다.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헤르만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절망의 나락에서 그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한 가지 길을 택했다.
바로 정신분석가에게 자신의 내면을 맡기는 것이었다. 그는 칼융의 제자인 요제프랑을 만나 심리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갔다. 헤르만은 자신의 영혼에 존재하는 두 세계, 선과 악, 바도다보다 질서와 혼돈의 이중성을 비로소 직면했다. 이 시기의 고통스러운 탐색은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로 탄생했다. 영혼의 빛과 어둠이 싸우는 소년 싱클레어의 이야기, 데미안, 문명과 야생의 경계에서 고뇌하는 지식인 하리의 이야기, 황야의 1위는 바로 그의 찢겨진 영혼의 초상화였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자신만의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섰다. 헤르만은 혼돈과 소란이 가득한 독일을 뒤로하고 스위스의 몬타뇰라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집을 빌려 자신만의 평화로운 성을 쌓았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관심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혼자였다. 새벽에는 마당을 거닐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고, 낮에는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다. 물감으로 그려낸 그의 그림들은 소박했지만 그의 내면의 평화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몬타뇰라의 푸른 하늘과 평화로운 호수는 그의 영혼에 안식을 주었다. 그는 이곳에서 그의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모든 고통과 번뇌는 결국 영혼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임을 깨달았다. 헤르만은 이제 더 이상 도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빛과 그림자, 이중적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인식하며 그 우주를 끊임없이 탐구했다. 그의 마지막 작품 유리알 유희는 그의 인생의 모든 지혜를 담은 거대한 결론이었다. 지식과 예술, 그리고 영혼의 통합을 꿈꾸는 이야기.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스스로의 긴 방랑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노년의 헤르만은 소박하고 고요한 삶을 살았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존재했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고요히 관찰했다. 사람들은 그를 은둔자라고 불렀지만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는 이미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행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계속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소설이었다. 방황하고 고통받고 마침내 스스로의 길을 찾아낸 한 영혼의 위대한 이야기였다.